야, 너도 1년에 5주 동안 휴가 갈 수 있어. 대신 해. 안녕하세요, 눈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꿀팁, 이 세상 어느 노무사도 알려주지 못한 정말 숨겨둔 꿀팁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년에 5주 동안이나 무려 5주 동안 연차 휴가를 가는 방법입니다. 한 달이 넘죠.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인데요. 그 방법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입이 아주 근질근질하니까 인트로는 여기서 끝내고 빨리 갑니다. 시작합니다. 연차수당 받는 법 제1편에서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사 1년 되기 전까지는 한 달을 만근하면은 하루씩 해가지고 총 11일, 그리고 1년이 넘으면은 15일이 연도 중에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우리 근로기준법에 연간 연차 휴가를 5주 동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어려우시겠지만은 그 법조문 그대로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거짓말 아닙니다. 분명 가산휴가를 포함하면은 연간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휴가를 쓰면 무려 5주 동안 휴가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가산휴가 발생하는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뭔가 말이 엄청 복잡하게 보였었죠? 찬찬히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자, 여기서 사용자는 일단 회사를 말하는 게 되겠죠? 일단은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회사를 다녀야 하네요.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를 만 3년 2개월 다녔었는데 꽤 오래 다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주위에서 친구들도 너 오래 다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우리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수식하는 부분에 가로를 치면은 내용이 조금 이해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괄호를 한번 쳐 보겠습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자, 이 부분을 괄호를 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편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괄호친 부분을 문장 앞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읽으면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럼 제일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계속 근로연수 최초 1년은 입사해서 1년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겠죠. 한 달 만근 시 하루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초과한다고 되어 있으니 2년차부터를 의미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2년차부터 매 2년마다라고, 그러니까 2년차 다음에는 4년차, 4년차 다음에는 6년차, 그러니까 2, 4, 6, 8, 10 이런 식으로 2년씩 늘어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있는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5일의 휴가입니다. 다 알고 계신 익숙한 휴가죠? 그러니까 2년차가 되면은 15일을 받는데 그때부터 2년이 지나가지고 4년차가 되면은 1일을 더 준다는 의미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산휴가까지 전부 포함을 했었을 때 연간 25일을 쓸 수 있다는 의미네요. 자, 그러면은 언제 25일이 되는지, 회사 조금만 더 오래 다니면은 25일이 금방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속연수 1년 미만일 때 11일,
2, 3년 차일 때 15일, 4, 5년 차일 때 16일, 6, 7년 차일 때 17일, 8, 9년 차일 때 18일, 10년, 11년 차일 때 19일, 12년을 넘어야 20일이 되네요. 14, 15년 차일 때 21일, 15, 16년 차일 때 22일, 17, 18년 차일 때 23일, 19, 20년 차일 때 24일, 21년 차 이상이 될 때 27일. 근속연수는 엄청 빨리 올라가는 기분인데 휴가 일수는 왜 이렇게 더디게 올라갈까요? 여러분들한테 꿀팁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영상 망한 것 같은데요? 아니 어이가 없어라. 이번 영상 인사이트라는 섹션에 들어가는 영상인데요. 이유가 짐작은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비현실적인 휴가 제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런 어떤 기획 의도하에 촬영한 내용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가지고 가산휴가를 지급한 의도 뻔하죠. 네, 장기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독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25일의 연차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만 20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족, 친구, 사돈을 8촌까지 다 뒤져가지고 한 회사에 20년 이상 다니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지 한번 세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연차휴가 25일을 받기 위해서 한 회사에 계속 다니실 의사가 있으신가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25년을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물론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연차를 미리 주는 회사들도 있죠. 혹은 노동조합과의 단협에 의해 가지고 그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를 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는 많지 않죠. 일부 기업에 한정된 이야기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법에서 정한 수준에 맞춰 가지고 연차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즉 현행법에 따른 가사휴가 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은 현실이 너무 많이 바뀌었고 지금의 현실에 비춰봤었을 때는 그 휴가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2018년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6.5년으로 조사됐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연간 17일 정도 휴가를 쓸 수 있다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그리고 성별로 근속연수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첫 번째, 성별 근속연수의 차이를 보면은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4.9년입니다. 남성은 7.4년이고요. 여성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평균적으로 16일 정도의 휴가를 쓸 수 있고 남성분들은 17일 정도의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근속연수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500인 이상 기업에 근무를 하더라도 평균 근속연수가 10년입니다. 연간 19일 정도 휴가를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통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현행 연차휴가 제도의 가산휴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연간 25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점점 더 강한 확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셨던 자료는 상용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였고요. 이번에는 비정규직 통계를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 기준으로 2017년 8월에 전체 근로자의 32.9%인 약 657만 8천 명이 비정규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비정규직 중에서 372만 5천 명, 그러니까 전체 근로자 대비 한시적 규모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18%가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시적 규모의 비정규직에 주목한 이유는 이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2년을 초과해서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배우셨죠? 1년차 때 11일, 2년차 때 15일을 쓸 수 있다고. 이 분들은 연간 15일의 휴가도 제대로 받지
받기 어려운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즉, 이 18% 비율, 대략적으로 보면은 전체 근로자의 5명 중 1명이죠. 그 분들은 연간 15일도 채 되지 않는 휴가를 부여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하더라도 그 나머지 상용 근로자들도 연간 17일 이상의 휴가를 누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라는 점을 우리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연차 관련된 법률 개정을 통해 가지고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1년차 때 연차 11일이 별도로 부여가 되었고 2년차 때 15일을 별도로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었느냐? 입사한 날로부터 해서 만 2년이 될 때까지 15일밖에 쓸 수 없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 연에 7.5일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 취지는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래도 나름대로 현실을 반영한 법 개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행법상 가산휴가 제도를 통해서 연간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도록 이미 현실이 너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2가지 질문을 드려보면서 끝을 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연간 최대 2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현실이 바뀌는 것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질문, 아니면은 이 현실을 반영해서 법이 변경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의 답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반론이 있으실 경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한번 토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논팽이였습니다.